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포감정중학교 교사 김보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붓하고 좋네요. 네, 제가 이제 여기 파견을 와가지고 이렇게 서는 게 되게 오랜만인데 안 떨릴 줄 알았는데 막상 여기 서니까 엄청 떨리네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가 좀 떨리게 나오더라도 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민교육에서 현장교사 이제 마지막 순서로 준비한 거는요, 봉사활동 관련된 이제 제 경험 바탕으로 해서 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네, 들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요거가 네, 차례를 보시면요. 네, 제 개인적인 봉사활동 경험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학생들과 함께 했던 봉사활동의 사례, 그리고 예비교사분들이 이제 교육봉사활동을 하는 거를 봤어요. 여기 이제 교기단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교육기부봉사추진단인가? 제가 정확한 명칭은 이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들이 하셨던 활동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게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요 교사를 대상으로 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짤 때 어떤 유의점을 하면 좋을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네, 프로그램 제안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봉사활동 경험에서 이제 출발을 할 텐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경기도에서 중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우연찮게 또 파견 시험이 잘 돼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월급을 받으면서 대학원을 다닐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한 3월, 4월 정도에 개인적으로 좀 여러 가지 의미 있는 활동들을 하고 싶어서 1365에 들어가가지고 청주시에서 하는 이제 그 봉사활동들을 찾아봤어요. 근데 제가 봉사활동이라고 하면 그 아동 뭐 복지센터 뭐 이 정도만 이제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되게 많더라고요. 무슨 뭐 미술관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애들 케어하는 거, 그 다음에 아름다운 가게, 뭐 아름다운 카페 뭐 이런 데서 이제 자원봉사로 이제 판매하는 일이라던가 아니면 장애인 예술단을 이제 지원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그 여기 청주에 그 축구단이 있어요. 예전에는 그 축구단 이름이 직지 FC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름을 바꾸셨더라고요. 청주 FC라고 이제 그 3부 리그 이제 축구단이 있는데 거기서 하는 이제 행사 보조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봉사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중에서 이제 갔던 게요. 미술관 봉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오창미술관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미술관 전시하는 거 이제 좀 이렇게 도와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관람객분들이 이제 만지려고 하면은 이제 눈으로만 봐달라고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되게 즐거웠어요. 왜냐면은 제 나름대로 좀 거기 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좀 관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청주 시립미술관에서 이제 봉사활동을 할 때 같은 경우에는 그 시립미술관에서 개인전을 하시는 작가분이 실제로 오셨더라고요. 이제 할아버지 같은 작가분이 오셔가지고 자기 작품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시기도 하고 그분들의 이제 제자들이 오셔가지고 막 전시관을 같이 관람을 하시던데 그때 이제 옆에 서 있으면서 아 작품 관람이라는 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이렇게 귀 넘어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분들이 미술 작품을 그 감상을 할 때 보통 이제 벽에 이렇게 걸려 있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한번 쓱 보고 앞에서 좀 생각하다가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배우신 분들은 역시 좀 다르셨는지 이렇게 한번 보고 그리고 좀 멀리 떨어져서 봐요. 멀리 떨어져서 한번 보고 그리고 또 옆에 있는 다른 그림이랑 또 같이 보고 그리고 또 미술관에 보면 이렇게 조명이 있잖아요. 근데 그 조명에 따라서 또 약간 그림이 다르게 보이는 게 또 있대요. 그 배우신 분들은 그게 또 있대요.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도 보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봉사활동 하면서 또 배우기도 하고 네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서 네 저의 이제 여러 가지 경험에 비추어서 본 봉사활동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자면 일단 첫 번째로 이제 굉장히 뿌듯하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내가 내 힘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뿌듯한 정서적인 경험도 있고 긍정적인 정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직접 경험하고 좀 체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재활용이라던가 뭐 사회의 다양한 가치라고 하면 재활용이라던가 독서라던가 아니면 또 보면은 뭐 이렇게 어르신분들한테 반찬을 배달하는 그런 봉사활동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봉사활동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직접 경험하는 또 그런 네, 기회가 되기도 하고 또 그 속에서 바람직한 모델을 보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시민의 가치를 특히 관찰하고 실천하고 내 안에서 조정하고 통합하는 네,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학생들과 제가 현장에서 했던 봉사활동 중에서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게, 네, 여기 제 옛날이에요. 옛날에 통통했던, 네, 이렇게 모습인데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하고 이제 같이 봉사활동을 갔어요.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 경기도 이제 파주였나? 네, 거기 남양주였나? 거기 있었던 호스피스 병원이에요. 호스피스 병원인데, 저도 이제 호스피스 병원에 가가지고 처음 알았는데, 의료를 할 때 이제 병을 낫게 하기 위한 치료를 위한 목적의 이제 의료가 있고, 그 다음에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환자분의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한 완화 의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보통 이제 치료를 위한 의료를 많이 생각을 하죠. 근데 이 호스피스는 이제 완화 의료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이에요. 그래서 이 병원에도 의사와 간호사분들이 다 계세요. 다 계신데 이분들은 이제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고통을 완화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모르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진통제 위주로 이제 처방을 해주시는 그런 이제 큰 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현대 의학 기술로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치료가 불가능합니다라는 이제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 거기서 남은 생을 좀 더 존엄하게 이제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돕는 네, 그런 병원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가가지고 네, 한 10명 정도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과 함께 1박 2일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 뭐 이렇게 쓸고 닦는 거, 그리고 뭐 말벗을 해드리기도 하고, 뭐 그런 활동들을 했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이제 두 개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거기는 좀 약간 죽음이 되게 일상화되어 있는 곳이었어요. 왜냐면 하루에도 이제 몇 분씩 돌아가시기 때문에 죽음이 되게 일상화되어 있는 곳이었는데, 아이들과 복도를 이렇게 밀대걸레로 이렇게 닫고 있었거든요. 복도를 이제 밀대걸레로 닫고 있었는데, 잠시만요. 제가 마스크 때문에 숨이 차가지고. 복도를 밀대걸레로 이렇게 닫고 있었는데 어떤 방에서 이제 한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거기가 이제 기독교 재단 병원이어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죽기 전에 이제 기도를 다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가신 분의 이제 그 시신이 이렇게 흰 천으로 덮여가지고 그 병실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복도를 따서 쭉 가는데 그 고등학교 1학년 남자애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이렇게 밀대걸레를 닦다가 이제 돌아가신 분이 이렇게 나오고 유족들이 이렇게 그 뒤이어서 이렇게 따라 나오시니까 이제 그 뭐 이렇게 장례식장으로 이제 가시는 거겠죠. 그 행렬이 이렇게 나오니까 아이들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이제 밀대걸레를 들고 좌우로 나눠서 이렇게 쓰더라고요. 이렇게. 그 무슨 의장대처럼 그죠? 이렇게 뭔가 존엄하다는 거, 사람 생명은 존엄하다는 거를 이제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그 분위기로 이렇게 느낀 거야.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조용히 해야 된다는 거, 그렇죠? 뭔가 마지막 가시는 분한테 예우를 다해야 된다는 걸 이제 아이들이 좀 느낀 것 같다. 뭐 그런 이제 느낌을 좀 받았었어요. 그런 생명의 가치를 아이들이 느끼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그분이 다 나가실 때까지 아이들이 그렇게 배웅을 하듯이 양옆에 말없이 서 있다가 그분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때서 다시 이제 봉사활동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요. 여기서 하는 봉사 중에서 이제 말벗 봉사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기시고 싶거나 아니면 이제 봉사자들이 오면 내가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 뭐 그렇게 이제 신청하시는 환자분들이 계시면 그때 이제 가가지고 말벗을 해드리는 그런 봉사가 있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저희랑 얘기를 하고 싶다고 이제 신청을 하셨어요. 그분이 이제 세상에 남기고 싶은 마지막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그날따라 이제 1박 2일로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첫날 좀 일이 많아가지고 그분한테 못 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날 이제 아침에 갔거든요. 근데 그 밤 사이에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벗을 못 해드렸어요. 말벗을 못 해드렸는데 이제 그때 이제 그 우리가 약간 벙 쪄 있으니까 거기 계신 간호사분이
생명은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보다 이제 아이들한테 더 많이 와닿는 거죠. 그리고 저 스스로도 느끼는 게 많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학교 교육에서 봉사활동이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첫 번째로는 학교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잖아요. 그 저의 사례에 빗대서 보면 생명 존중이라든지 뭐 인간의 소중함이라든지 아니면은 거기서 보는 이제 정말 그 호스피스 병원 같은 경우에는 월급도 월급이지만 소명 의식을 갖고 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직업에서의 소명 의식이라든지 학교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의 내면화라는 이제 첫 번째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학교 밖에 다양한 이제 삶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학생들이 미성년자이고 학교 안에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게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경험을 아이들한테 비교육적인 경험까지 이제 가공되지 않은 채로 모두 전달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봉사활동을 적절하게 계획하는 거에 따라서 아이들한테 적절한 자극으로 네, 체험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그 구성원 간의 라포 형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느꼈던 세 번째 의미는 학교 안에서 이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교사도 이제 학교 안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학생들 스스로도 친구들을 이제 학교 안에서 만나다 보니까 학교 안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성적이라던가 아니면 학교 생활의 어떤 규범에 있어서 수능을 하는지 아니면 반항을 하는지 뭐 그런 이제 한 가지 가치로만 이제 사람을 판단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근데 요런 데를 이제 같이 데리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얘는 학교 안에서는 약간 좀 문제와 비슷한 그런 친구인데 이런 데 가면 또 능력을 발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그 친구가 이제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도 그 친구를 되게 인정을 해줘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사람을 보는 이해의 폭이랄까? 그 사람을 평가하는 가치가 굉장히 다양해진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이때 이제 가면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제 힘든 일들이 있는데 그때 서로 이제 돕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또 그 와중에 또 좋은 관계들이 또 형성되기도 하고 교사가 학생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학생이 또 교사를 새롭게 평가하기도 하고 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번째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비교사의 교육봉사활동 사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제 제가 교육기부 추진단 친구들을 이제 보고 굉장히 감명이 깊어가지고 소개를 하고 싶어서 네, 가지고 나왔습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그 인스타그램에서 갖고 온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대단한 게 일단 상시 행정 인력이 21명이 있어요. 이제 교사를 빼고 행정을 하는 친구들만 21명이 있더라고요. 근데 21명이면은 시골 중학교 정도의 크기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무보수로. 이 친구들이 그냥 교육평등이라는 그 가치가 좋아서 그냥 무보수로 무대가성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 친구들이 하는 일이 크게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는 자유학기 활동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자유학기라고 해가지고 이제 수업을 하지 않고 수업을 하지 않는다기보다는 수업을 하기는 하되 이제 성적이라든지 어떤 양적인 평가가 아니라 그 교사의 그 교과 세특이라고 하죠. 그거를 이제 쭉 적어주는 그런 이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자유학기가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자유학기 때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할 만한 활동을 동아리 친구들과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그 활동을 짜서 그 자유학기를 하는 중학교에 나가서 직접 그 자유학기를 운영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 이제 교활이에요. 그래서 요 시기 동안에 이제 요 학교에 나가가지고 이 친구들이 이제 기획한 수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업은 도대체 어떻게 기획을 했냐 그랬더니 교사를 모집을 한대요. 교사를 이제 시기별로 이제 지도안을 받아가지고 교사를 이제 모집을 하고 거기서 이제 괜찮은 친구들을 뽑아가지고 리허설까지 열심히 해가지고 내보내는 거죠. 이 기간 동안에. 근데 보면은 굉장히 교사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급별로 다 있고 그리고 과목 같은 경우에도 시민교육뿐만 아니라 뭐 환경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예체능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을 보면서 이제 제가 느꼈던 거는 예비교사의 교육봉사 활동은 시민교육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된다. 왜냐면 첫 번째로 이제 실제적 맥락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진짜로 한번 수업을 해보고, 네, 그런 이제 의미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친구들이 이제 그냥 뭐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성장한다는 그 재미, 그리고 아이들과 느끼는 그 라포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모르겠어요. 그냥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좀 젊은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도 보면은 우리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되게 위험한 발언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렇게 좀 젊은 사람 있죠? 신선한 사람, 이렇게 못 보던 새로운 사람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나타나면 아이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랑 막 놀고 싶어 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대학생 친구들이 교화할 선생님으로 가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죠. 막. 그래서 그런 식으로 느껴지는 재미. 그것 때문에 이제 이 대학생 친구들 더 연구를 해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렇게 막 반응을 크게 잘 해주니까. 그리고 이 친구들이, 만났을 때 한번 물어봤어요. 이 교기당 관련된 친구들 만났을 때 한번 왜 이렇게 무대가성으로 자기 시간까지 들여가면서 하냐. 이거 진짜 대단한 거다. 그랬더니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아이들 그렇게 놀아주는 게 좋고, 뭐 교육 봉사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교육 평등이라는 가치 있잖아요. 소외된 지역에 있는 아이들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그 봉사의 그 신념. 그것 때문에 진짜 봉사를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가치 자체로 이제 동기화가 돼 있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고민이죠. 그래서 다양하게 고민을 하면서 스스로 공부하고 참신한 수업도 가능하고 뭔가 이렇게 주간을 잡아서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날짜를 잡아가지고 이제 주간을 잡아서 실천을 하기 때문에 기존 수업과 다른 굉장히 새로운 형태의 수업들을 굉장히 많이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무슨 뭐 가치 법정?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실제 수업 시간 안에서 조금 어려운 활동들도 많이 할 수 있고 네, 그런 이점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예비교사 봉사활동 프로그램의 유의점인데요. 그럼 요 교기단의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제가 느꼈던 사례들을 바탕으로 해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짠다면 우리가 어떤 점을 유의를 해야 되는가 보자면 첫 번째로는 밀도 있는 사전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건데요. 그 호스피스 봉사활동을 갔을 때 사전교육에서 아무래도 좀 죽음을 다루는 장소이다 보니까 아무리 학생들이어도 조금 진지하게 임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분들은 실제로 정말 죽음을 맞고 계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 게 많아가지고 사전교육을 굉장히 이제 철저하게 여러 가지 유의해야 될 점을 알려주시는데 그때 이 병원에 있는 그 목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학생들한테 그리고 저도 이제 인솔교사로 간 저한테도 임종 체험을 해주세요. 임종 체험. 이제 죽음을 실제로 한번 제가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사진이 하나 나올 텐데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이렇게 해요. 이게 관에 보면 이렇게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이제 관뚜껑이 있죠. 그리고 여기 계신 게 목사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유서를 쓰고 그 다음에 관뚜껑에 들어가고 관뚜껑이랑 관에 들어가고 목사님이 실제로 그 임종 전에 환자분한테 해주시는 그 기도를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관뚜껑을 닫습니다. 그리고 한 몇 초 정도 한 30초 정도 있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임종 체험을 이제 실제로 하는데 이걸 하면서 아이들이 그 죽음이라든지 생명 존엄이라든지 뭐 이런 가치를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또 확실히 좀 이제 정신이 무장이 되어서 그렇죠? 내가 이 생명 존중을 정말 실천을 해야겠다. 여기서는 함부로 떠들면 안 되겠다. 이런 게 이제 아이들의 이제 머리에 박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좋은 봉사활동이 되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사전교육 프로그램을 조금 밀도 있게 이렇게 짜면은 어떤 시민적인 가치를 전달하는데 굉장히 봉사활동이 효과적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속적인 사후실천 프로그램인데요. 이 병원에 또 이렇게 갔을 때 이 병원이 또 독특한 게 뭐냐면 굉장히 넓은 부지에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캠퍼스처럼 되게 넓은 부지에 지어져 있는데 건물이 그래서 되게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동이 있는 꽤 큰 규모의 병원인데
이 병원의 근데 구조가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건물들이 규칙적으로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요. 막 이쪽에 이거 있고 이쪽에 이거 있고 그 사이에 또 건물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복잡하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미로처럼. 그래서 왜 이렇게 구조가 복잡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건물들이 원래는 하나였던 거예요. 원래는 건물이 한 개였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냥 사모님이랑 두 분이서 이제 그 임종을 맞으신 분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두 분이서 그냥 환자분을 돌보시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여기에 이제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뭐 종교를 떠나서 뭐 1,000원씩, 10,000원씩, 뭐 2,000원씩 이렇게 기부하는 돈들이 조금씩 모이면 돈이 좀 모았다 싶으면 이제 건물 하나 짓고 또 돈이 하나 모였다 싶으면 또 건물 하나 짓고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건물 구조가 되게 복잡한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저랑 이제 또 학생들이 또 감명을 받아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기부서약서를 썼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왜냐면 여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제가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저는 이제 종교가 이제 없는 사람인데 그냥 종교를 떠나서 여기는 1,000원이나 2,000원, 10,000원으로 그렇게 한 푼 한 푼씩 지어진 곳이라면 여기는 진짜 내가 참여하는 의의가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이랑 같이 뭐 1,000원을 기부하겠다 한 달에 1,000원 이렇게 얘기한 친구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더 돈을 해가지고 내겠다 뭐 이렇게 서약서를 쓰고 왔었어요. 그래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짤 때 지속적인 어떤 참여할 수 있는 사후 실천 프로그램이 있다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실패 사례인데요. 적절한 사전 설명 및 멘토 주변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제가 봉사활동에서 이제 실패했던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고등학생 때였어요.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수능 끝나고 교원대에 이제 입학을 하기로 한 거야. 그래서 나도 이제 예비교사 막 이러면서 뭔가 이제 교육에 대한 이제 청운의 꿈을 품고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야학 같은 곳 있잖아요. 이제 방과후 활동을 하는 그런 곳에 이제 교육봉사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일단 시작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아이들한테 뭔가 좀 전달하고 싶다. 막 도움이 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에 나갔는데 아이들이 아무래도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뭐라 그러지? 좀 이렇게 보살핌이 필요한 친구들이 조금 있는 가정이었다 보니까 행동이라든지 말이 되게 거칠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생인 제가 이렇게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거친 행동과 언어들이 많았고,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도 야학이니까 이제 칠판도 있고 뭐 이렇게 다 있는데 수업 시간에 막 돌아다닌다거나 뭐 이런 걸 했을 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수업 시간인데 돌아다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이랬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친구들한테는 어차피 수업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잘 해주실 거니까 거기서는 그 아이들을 좀 더 케어하고 정서적으로 돌보고 이런 게 필요했을 텐데 내가 너무 몰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때 또 왔다 갔다 하는 집까지의 거리가 좀 꽤 있다 보니까 고등학생 형편에는 이게 교통비도 좀 부담이 슬슬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3일 만인가? 네, 그만두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게 그 봉사활동으로 인하여 3일 만에 그만두고 특정 계층의 아이들에 대한 편견만 막 생기고 막 그랬던 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의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적절한 사전 설명 및 멘토와 주변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때 이 아이들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선생님께서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다. 아니면 아이들은 이런 사람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있다거나 아니면 하다못해서 같이 다니는 친구라도 있었으면 친구랑 얘기를 하면서라도 뭔가 고민을 풀었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어떡하지? 뭐 계속 할까? 이런 식으로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라도 했을 텐데 그게 없었어가지고 조금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봉사활동은 당연히 무대가성이 이제 원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야지 이제 자발적으로 같이 헌신을 한다는 이제 봉사활동의 정신이 될 텐데 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 막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봉사활동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목적성에 위배되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의 지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있어서 하고 싶은데 교통비가 없어서 못한다든지 뭐 이런 일은 없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을 이제 두 가지를 제안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교기단 프로그램을 한번 협력을 조인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네, 현장 멘토 교사 투입 및 논의를 같이 해보고 시민교육과 관련되어서 이제 한다면 함께 이제 시민교육 관련된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또 얘기도 해보고 그리고 목적성 있는 경제적인 지원까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연계해서 하는 이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청주 지역사회 봉사활동 기관을 선정을 하는 거죠. 근데 예비 교사분들이 이제 조별로 그래서 약간 그 민주탐방의 봉사활동 버전이랄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예비 교사분이 이제 조별 활동으로 자율적으로 이제 청주 지역 안에서 이제 선정을 하셔가지고 이제 멘토 교사와 함께 봉사활동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던가 아니면 같이 얘기를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비 교사분들이 이제 다녀오시는 거죠. 다 같이 다녀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역의 학교에 또 중고등학생이나 초등학생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을 데리고 그 예비 교사분들이 같이 또 타우에 갔다 오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라고 그냥 네,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시로 이제 드는 게 요게 그 강내면에 찾아보니까 그 동물보호소가 있더라고요. 청주 동물보호소가 이제 강내면에 있었는데 이거는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니고요. 거기 봉사활동 갔다 오신 그 블로그의 사진을 이제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가시면 이렇게 봉사활동 차약서를 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강아지 우리 청소도 하고 강아지 산책을 한다던가 밥을 준다던가 뭐 이런 활동을 한대요. 근데 제가 동물보호소를 왜 선정을 했냐면 그 타인 존중이라든지 배려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할 때 아이들한테 되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게 반려동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좀 친숙하게 다가가는 게.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런 식으로 이제 예비 교사분들이 이제 다녀오셔서 이제 하시고 나와서 이제 내가 만약에 여기에 학생들을 데리고 간다면 어떤 식으로 좀 유의점을 해야겠다라는 걸 이제 정리를 하시고 이제 예비 교사분들이 나름 이제 사전 답사를 다녀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지역의 학생들과 연계해서 봉사활동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발표를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